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수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단원이 이제 화학의 첫걸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단원, 이제 무난하죠, 여러분들. 2단원, 3단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수능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풀어가는 거 잘 하면,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절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로 여러분 풀어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거야.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첫 번째로 2단원 첫 번째 들어가는 원자의 구조죠. 다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단원 강좌 있죠. 강수가 여러분들 뭐냐면 강좌 수가 다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산수나 이런 거에 또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 수능이라는 거는 시간 싸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하는 연습 좀 필요해. 이 원자의 구조에서 주로 산수 문제를 동위원소 계산 문제를 주로 많이 출제를 했거든. 어려운 산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산수라도 하나씩 정확히 하는 연습은 필요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자의 구조인데, 여러분 원자의 구조의 첫 번째 시작할 때 뭐가 나와? 원자의 구조, 기원에 대한, 구조의 변경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지?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원자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지. 원자,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원자의 핵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원자핵은 또 누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라는 입자랑 중성자라는 입자, 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했던 거야? 이 원자는 돌턴은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했지만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지. 여러분들 EBS 문제를 풀 때는 발달 과정에 대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좀 기본적인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음극선 실험했던 거, 직진한다든가 뭐 그림자가 생기니까 직진한다든가 휘어지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든가, 이 전자는 질량이 있다 없다, 바람개비가 회전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긴 하죠. 나중에 보겠지만 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런 얘기했던 거고. 음극선 실험, 그 다음에 찾은 게 뭐야? 원자 핵을 찾은 거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지. 그래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얘를 찾아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핵은 밀도, 질량 밀도가 크다는 얘기지. 부피는 작고 질량은 크다는 얘기죠. 왜? 대부분의 입자가 알파 입자가 뭐 했으니까 대부분의 입자는 통과했고 일부분 아주 작은 양이 산란, 튕겨나갔기 때문에 질량 밀도가 좀 크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알파 입자가 헬륨의 원자핵이죠.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 정도 기본 성질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를 실험했던 게 이거 음극선 실험 다음에 양극선 실험은 골트슈타인이었고, 중성자는 체드윅,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로 원자 구조의 변청 과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양성자는 뭐야? 얘 전하량 값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거.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절대값 크기가 서로 같죠? 그래서 얘를 상대값, 화학은 다 상대값으로 놓잖아. 그래서 1로 놓고 비례식으로 풀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양성자는 주기율표에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원자 번호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족을 만들 때 얘를 이용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질량비가 얘가 1이었을 때 거의 2000배 가까이 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가 100번이 좀 넘어갔죠. 그래서 전자는 무시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를 우리가 질량수로 구하더라, 이 얘기를 잠깐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 중요한 용어는 이 원자라는 말은, 이 원자란 말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게 뭐냐면은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말인데, 이 중성인 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기억해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동위원소로 계산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지만 개정 전에 문제들은 주로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찾아가는 질문들도 많이 했거든.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양성자나 중성자를 전자를 찾아갈 때 전기적으로 중성 이 말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양성자의 수랑 누가 같았다는 얘기야? 전자의 수가 같았다라는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얘가 중요한 말이고 그 이유에 대한 거는 EBS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조금씩 출제가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성자 수하고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 같아진 이유가 중성을 띠는 이유는 뭐야?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절대값. 크기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를 띠고 있었던 건 누구야? 원자, 핵. 그럼 뭐야? 핵 전하량이지. 핵 전하량의 합이 되겠죠? 이 말은 핵 전하량의 합이 된다는 얘기지. 핵 전하량의 합. 그 다음에 얘는 전자의 전하량의 합이 되겠지. 그럼 핵 전하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양성자의 수 곱하기 양성자 한 개가 띄고 있는 전하량 값 있지? 네. 양성자 한 개가 띄고 있는 전하량 값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론과 이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의 수에다가 전자 한 개가 띄고 있는 기본 전하란 말 씁니다.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론 이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절대값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니까 얘하고 얘 크기가 같지?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구나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기억해 둘 건 결론.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할 때는 뭐야?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같구나 이런 얘기 생각하면 되고 이온이 되면 이온일 때는 반드시 얘가 같아지면 안 되겠지. 얘가 같아지면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해.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 양성자 수분의 양성자 수 곱하기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값이 핵 전하량을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EBS 교재 같은 거를 풀 때 이걸 이용해서 양성자의 수, 원자 번호 찾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연습을 해보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값은 주어지는 거야. 얘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니까 핵 전하량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 개의 전하량 값을 나눠주면 양성자의 수가 나오니까 원자 번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에 대한 것도 기억해도 얘가 뭐를 찾아갔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거였고. 자, 두 번째로 볼 개념이 뭐냐면은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량 표시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얘를 표시할 때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 질량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써주는 게 원자 번호를 나타낼 건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써주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이 숫자는 그렇지 원자 수를 나타내는 거죠. X원자가 60개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 있죠? 이쪽에다 표시해 주는 건 뭐야? 전하량 표시해 주는 거죠. 추가로 넣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가 표시가 있으면 이온, 없으면 중성원자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위원소 얘기는 한번 봤었죠. 1단원 할 때 화학식량과 몰 이거 할 때 한번 봤어.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할게. 그럼 동위원소에서 첫 번째 기억할 거 뭐냐면 동위원소에서 같은 거 뭐 있어?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 얘가 같다는 얘기죠. 이 원자 번호 뭘 갖고 만들었다 그랬어? 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가 같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같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동위원소. 그 다음에 전자수 같으니까 반응성이 같겠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 얘가 같은 게 동위원소. 그럼 다른 건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질량수가 다르네? 그럼 질량수 어떻게 구했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였으니까 누구의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야? 중성자의 수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보는 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균 원자량 이용하는 거 있죠. 그죠?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야? 평균 원자량 구하는 기본식은 알고 있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걸 산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산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세우는가 이런 질문이 평가 문제하고 수능 문제의 보기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던 것 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분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분의 각각의 원자량, 동위원소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이 100이니까 퍼센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약분했으면 B가 들어가면 약분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존재 비율 이걸로 구해간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용어야. 산수하는 것보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아도 어떤 모형들이 변해가는지 기억해둬야 되고, 첫 번째로 기억해둘 게 원자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였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구나 라는 거 기억해야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갈 때 좀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다루는 계산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동위원소에서 평균 원자량, 이 존재 비율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걸 기억해두고, 선생님이 화학식량과 몰에서 염소나 이런 거 갖고 한번 예를 들었거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원자 구조에 대한 최근 문제들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할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할게. 여기까지 화학 강사 이수건이었습니다.